상당히 떨어져 있더라고요. 우리 임원 선동이 못 들어왔어. 안 오고 안고 목차고 가냐 말이야. 참 목차가 틀린데. 저는 지금 무주 태권도원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대한태권도협회가 주최하는 태권도장 교육 및 산업박람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태권도장 교육 산업박람회는 대한태권도협회가 도장 지원 사업 일환으로 4년 전부터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 보고 듣고 물을 수 있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시행하고 있는 도장 교육 산업박람회,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본 발차기, 응용 발차기, 밑에 발차기, 벼락 발차기 그걸 20분 만에 못 끝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할 시간도 없는데 발차기 하나도 20분 만에 못하면서 이게 검색을 해야 되고 교육을 해야 하면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예 저 컨텐츠 발차기 신사들 발차기 신사 여기 보면 스텝 체조를 같이 나가요. 너는 보통 같이 나와 있는 게 있죠. 내가 그런 생각에 지금까지 지금 얘기하는 게 그 비전에 관련된 거예요. 배우, 1분도 이만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이걸 달려는 조절 능력이 생겼잖아요. 이게 이성교육이죠. 그걸 통해서 수련 과정을 통해서 획득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죠. 저희는 어머니의 성격상보다 아이의 성격상이 되게 중요하죠. 서바이벌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성이 보시고 재밌게 가르치는 거예요. 즐겁게 가르치는 거의 많이 하는데 아이하고 저희 수련생하고 지도자하고 서로 상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1번은 아까 1번 예를 들면 이걸 빠르게 차. 이제 빠른 거를 가르치는데 빠르게 차, 빠르게 차. 빠르게 차는 게 안 되면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느리게. 자, 하나. 자, 좀 앞. 켜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교육박람회 와서 사모님들이 어떤 걸 보셨는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뭘 보셨어요? 사모님들한테 제가 줬던 팁은 사범님으로서의 어떤 사명을 가질 것인가, 그 다음에 사범님으로서의 어떤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질 것인가를 말씀을 나눴고요. 거기에 핵심은 사범님이 뭘 잘 가르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 도장의 상황을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라. 그리고 그 상황의 대처를 정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첫 번째였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정보 처리 기능을 길러라. 그래서 나만의 밴드를 만들어서 나의 밴드 안에 내 정보를 저장하여라. 그리고 그 미래를 설계할 때 내가 태권도인으로서가 아닌 사회적인으로서의 어떤 큰 기준을 두고 내 플랜을 짜라고 이제 많은 핵심을 전달을 하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7시 30분부터 바로 이곳 태권도원 평원관에서 이동희 사범이 실전 태권도를 강의합니다. 실제 격투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자리인데요. 그 현장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손을 제 임중이나 턱이 목표라고 가정을 하고 최단 거리로 지르고 최단 거리로 회수를 하면 되죠. 네. 거기서 허리까지 틀어서 더 길게 때려주시면 좋고요. 이라고도 하고 이러면 네, 젖힌 주먹, 이거는 세운 주먹이죠. 네. 세운 주먹 지르기처럼 등주먹을 때리시면 돼요. 등주먹 바깥치기를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등주먹을 때리는데 여기서 바로 이렇게 공격을 하세요. 보기에는 세운 주먹 같아 보이는데 그냥 빵! 이렇게 턱 쪽을 때리는 거예요. 자! 자! 네. 느낌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기존에 없던 이런 행사를 하게 돼서 태권도 용품 회사로서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첫 해에는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 했는데 지금 갈수록 이런 환경이라든지 참가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변화가 있고
그리고 이런 신제품이라든지 기존 제품들을 홍보할 수 있는 네. 그런 장이 마련돼가지고 지금 판매 회사 입장에서는 흡족하고 만족하고 그런 행사인 것 같습니다. 네. 산업 관계자로 왔는데 네. 조금 아쉬운 점이나 조금 내년에는 조금 보완했으면 하는 그런 점이 있을까요? 말씀하셨듯이 교육 산업 박람회인데 이제 교육적인 측면이 많이 부각된 것 같고요. 네. 그 용품 산업 회사 입장에서는 네. 아쉽다기보다는 네. 뭐랄까 좀 판매 위주가 아닌 네. 제품 홍보 말 그대로 이제 박람회다 보니까 네. 제품 홍보 위주로 가는데 시간적인 게 여기 참가자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어서 제품에 대한 문의도 하고 그리고 좀 테스트도 해보고 이런 환경이 마련돼야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그냥 눈으로 보고 스쳐 지나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보를 할 수 있는 좀 타이트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쉽고 확실하게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더 완벽하게 마련돼서 참가자들도 이런 기회에 와서 저렴하게 물건을 많이 구입을 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태권기획이라고 체육관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프랜차이즈부터 사범까지 행사에 필요한 기념품까지 다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회사입니다. 장소가 좀 협소해서 사실은 저희가 더 많은 것들을 관장님께 볼 수 있게끔 제공을 해주고 싶었는데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준비를 못해서 그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 남았습니다. 부모님들한테 잘 설명해주는 자리, 설명해주는 자리. 뭘 시범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시범이 아니에요. 여기. 근데 자꾸만 시범을 보여주려고 하셔. 공개 수업은 우리 도장에서 이러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태권도라는 교육이 적절하게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라는 거를 알려주는 자리가 돼야지 발표회처럼 부모님들만 오면 무조건 시범을 보이려고 하셔요. 그러니까 유행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다음 때는 또 뭐냐 이렇게 되는 제가 우리가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이 자녀를 우리 수련생을 대할 때 그렇게 쓰게 하고 수련생이 수련생을 대할 때 쓰게 한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도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들고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분이긴 해요. 그런 친구들을 저는 약간 좀 배제하고 수업을 하다가 좀 다시 또 당겼다가 막 이거를 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편인데 조금 더 그 친구들이 수업에 녹아들 수 있는 그런 언어나 이런 게 좀 있을까 싶어요. 유진호 강사님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케팅 쪽으로 지금 강의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감상 마케팅? 네, 맞습니다. 네, 주로 어떤 쪽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지요? 태권도장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네.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데 도장에서 하는 행사를 외에는 좀 확대시켜서 학부형이 참여할 수 있고 아이들과 유대감을 남길 수 있는 예를 들어 달란트 시장이라든가 이 달란트 시장의 기부 문화를 통해서 영화원과 고아원에 기부할 수 있는 매개체를 만들어주고 또 기틀을 마련해서 수련생에게 또는 학부형과 같이 할 수 있는 이 인프라를 가지고 연탄 봉사활동이라든지 체험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인성교육을 몸으로 체험을 하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지요? 네, 일단 이제 우리 관장님, 사모님들이 이 관심 부분이 지금 현재 이제 도장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이 장기 수련을 하는 그 어떤 당위성, 목적 그리고 시행 방법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궁금해들 하셨어요. 많이들 연구를 하고 그동안의 대태협에서 이 진행했던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쓰다 보니 활용하다 보니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어제 오셔서 관장님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심층적 얘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어떤 틀, 시스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기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이제 한 30여 년 동안 도장에서 실제적인 경험 그리고 지금도 도복 입고 제자들과 함께 운동을 하는 이런 블록들을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자세하게 저희의 도장 지도와 그 경영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네. 이게 보면 급수별로 이렇게 돼 있고 있는 거 그 격파물의 종류를 어떻게 선택해서 해요? 아니면 뭐 수량이나 개수로만 하고 저희가 오늘 송파 이렇게 해봐야 위협 격파 해봐야 플라스틱 그거 그다음 우리가 봐야 뭐
블록 이 두께별로 크기별로. 그래서 저희는 어떤 뭐 획일적인 어떤 표준을 정해놓고 이거를 몇 급은 모두 깨야 된다가 아니라 같은 학년이지만 성장 발육이 다르고 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또 아주 신체가 작은 친구도 있고 큰 친구도 있고 그 신체에 맞도록 같은 학년이지만 어떤 친구는 두껍고 큰 걸 줄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얇고 작은 걸 줄 수도 있겠죠. 왼손 셋, 넷, 다섯, 여섯, 오른쪽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 내가 어떻게 하면은 마지막에 독소를 우리가 삼음교라는 독소를 딱 치는 개념, 그죠? 그러면 주춤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나가면서 잡아요. 자, 여기서 편력해라고 그래서 마음과 동시에 어떻게 하랬죠? 다시 마음과 동시에 팍팍. 다시 여기서 한번 다시 독소를 친과 동시에 하나, 둘 tum체가 아니고 여섯, 마음 동시에 바로 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면 저게 상대방이 공격하기가 어렵겠죠. 이게 공격을 할 수 없게끔 하고 공격을 치는 거예요. 하지만 늘어나야지. 내가 이걸 더 많이 당기겠다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면 안 돼. 지그시. 무릎이 안으로. 이번 행사를 기획한 대한태권도협회 이종천 부장대우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로 4회째인데요. 그동안 쭉 지켜봤는데 올해 특징은 무엇입니까? 올해 특징은 박람회가 벌써 4회째를 맞이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4회를 치르면서 가장 참가자들의 연령이 낮은 그런 박람회로 개최가 되었었고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그 도장 경영 그리고 지도에 관한 모든 것을 드리려고 우리 대한태권도협회 50명의 강사분들이 열심히 준비를 해서 우리 태권도원이랑 함께 진행을 했고요. 컨텐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시도하지 못했던 둘째 날 전체가 태권도를 수련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주먹 천번지르기, 발차기, 격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통분모로 갖고 있는 태권도를 수련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봤고요. 그리고 첫째 날 저녁에는 우리가 태권도로 세상을 바꿀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세상 이야기를 한번 사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내년에도 교육산업 박람회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내년에 좀 더 보완해야 될 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좀 공간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컨텐츠의 변화가 오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대한태권도협회가 태권도진흥재단이랑 하는 이 박람회가 좀 더 확장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한국 내에 태권도만 주도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중국인들이 좀 참석을 하셨었는데 국내외적으로 좀 더 확장성을 갖는 것, 그리고 컨텐츠 보급 개발이 좀 더 시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신다면? 우리가 원래 취지는 이제 교육과 관련된 박람회를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같이 병행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태권도가 발전을 했기 때문에 교육과 산업은 분리될 수 없고 양쪽이 병행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을 그러면 어떻게 성장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태권도 도장이고, 그 도장은 역시 교육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업체분들하고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해보는데 공간적인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가 되고요. 올해 저희가 준비를 하다가 마무리를 못했는데 공간적인 부분이 이제 2층, 3층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T1 경기장으로 말 그대로 박람회 수준의 우리 태권도 박람회가 되려면 좀 더 공간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이번에 참가하는 많은 분들에게 저희가 과연 무엇을 줄 것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도장 지원 사업이 12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12년이 지난 이 시점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태권도 도장에 태권도가 생겼고 땀이 생겼고 50세 이후에도 도복 입는 것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당당해졌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젊은 세대들이 참가하는 이 박람회,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주도하는 이 교육이 과연 앞으로 이 세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이고 어떻게 태권도 세상을 이끌어갈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과 첫째 날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됐고 그런 공감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기술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분들과 함께 미래를 이야기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그 사회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회 박람회는 그러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해 봤습니다.